자, 3교시 상담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상담 학생을 만나볼 건데요. 우선은 화면 통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만나볼 학생은요. 영어 교사나 외교관을 희망하는 고3 학생이고요. 자기소개서를 쓸 때 교내 활동으로 쓰는 게 좋을까요? 학교장 추천을 받은 교외 활동을 쓰는 게 좋을까요? 또 일반고인데 영어 특기자 전형에 지원할 때 불리한가요?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자, 전화를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교사나 외교관을 꿈꾸고 있는 고3 여학생입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모의고사 성적표 받았어요? 아, 네, 받았어요. 어땠어요? 좀 평소보다 많이 안 나와서 조금, 좀 실망했어요. 아, 그래요. 목소리에서도 네. 좀 실망감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오늘 분석을 좀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용 선생님께서 도움을 주실 건데요. 우리 학생 선생님과 인사 나누세요. 네, 안녕하세요, 학생. 네, 안녕하세요. 예, 이제 곧 기말고사가 다올 텐데 기말고사 준비는 잘 되시고 있습니까? 아, 네, 제가 수시 쪽으로 많이 생각하고 있어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어요. 네. 저희가 이제 학생 성적을 살펴봤고요. 학생 진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방향을 잘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선생님께서 꼼꼼하게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우선은 성적과 비교과 활동에 대해서 화면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우리 학생의 성적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 2학년 때 내신 등급 평균이 국어는 2.75, 수학이 1.25, 영어가 1.5, 사회가 2. 그래서 국수, 영사 그 등급 평균이 1.88 등급이 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추이를 좀 살펴보면요. 학생부가 국어가 3등급에서 2등급, 3.5등급, 2.5등급으로 상승하다가 잠깐 주춤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수학은 2등급, 1등급, 1등급으로 계속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고요. 영어는 2등급, 2등급이었다가 1등급, 1등급으로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6월 모의고사 성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어 B가 79, 100분위로 보겠습니다. 수학 A가 93, 영어가 92, 윤리와 사상이 80, 세계지가 76, 그래서 100분위 평균이 85.5고요. 등급 평균이 2.5등급이 되겠습니다. 이걸 4월달 모의고사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국어는 2등급에서 3등급으로 하락했고요. 수학은 1등급에서 2등급으로, 영어는 1등급에서 2등급으로 하락했습니다. 법과 정치는 윤리와 사상, 법과 정치 4등급이었다가 6월달 윤리와 사상 바꾸면서 3등급으로 상승을 했고요. 세계지리도 4등급에서 3등급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네, 비교과 볼까요? 예, 다음으로는 비교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비교과 활동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표적인 것만 보면 1학년 2학기 학급 총무부장을 했고요. 2학년 1학기 때 학급 통계 팀장을 했습니다. 동아리 활동이 인상적인데요. 1학년, 2학년 다 영차 신문만 하면서 댄스 스포츠 반과 요가 반을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독서 활동 중에서도 영어 교사나 아니면 외교관을 원하는 학생답게 영어 원서도 꽤 읽었고 인문, 사회, 미술 다양한 분야의 책을 굉장히 많이 읽었습니다. 봉사활동도 보면 1학년 때 40시간 했고 2학년 때 126시간입니다. 방과후 학교도 1학년 때 458시간, 2학년 때 332시간. 그러니까 한 학년당 12개나 15개 정도의 과목을 수강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자기주도 학습도 1학년 때 458시간, 2학년 때 600시간. 이건 이제 밤에 남아서 스스로 공부했다. 뭐 이런 거를 의미하는 게 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교회 활동을 보면 굉장히 많은데 영어와 관련해서 외부에서 활동한 게 많고 네. 그다음에 모의 유엔 같은 거 참석한 게 좀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수상 활동을 보겠습니다. 교회 수상이 있는데요. 대부분 다 영어와 관련되거나 아니면 모의 유엔과 관련된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네. 전공 앞으로의 그 대학을 준비하면서 차분하게 준비를 잘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외국어 성적으로는 토익 900점이 있고 토익 스피킹이 180점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도 2급이 있네요. 네, 교내 수작도 있군요. 교내 수상 같은 경우에도 영어 그리고 영어 말하기, 쓰기, 읽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굉장히 또 좋은 성적을 또 얻었습니다. 또 다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2학년 때 같은 경우에도 영어 어휘, 그다음에 영어 에세이 이런 것들에 대한 상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어에 굉장히 특화된 학생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망 대학을 살펴보면 1지망이 고려대학교 영어교육과 국제인재전, 이거 특기자전이 되겠습니다. 2지망으로는 한국교원대 영어교육과 학생종합우수자전형, 이건 학생부 종합전형이 되겠습니다. 3지망으로는 이화여대 영어교육과 미래인재전형, 이것도 학생부 종합전형이 되겠습니다. 예, 우리 학생은 지금 뭐 잠깐 이 소개만 들어도 영어에 대한 강점이 굉장히 많고 네. 아마 이런 학생이 대학을 가서 영어를 해도 굉장히 그 발전도 발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네. 학생으로 학생으로 보이는데요. 네. 김태형 선생님께서는 우리 학생의 성적과 비교과 어떻게 보시는지요? 일단 교과와 비교과를 나눠서 한번 보겠습니다. 1학년, 2학년 때 평균 내신 등급을 보면 국수, 영사 등급 평균이 1.88입니다. 성적을 굉장히 잘 유지를 해주셨고요. 이 정도 내신이면 아까 말씀드린 1지망, 2지망, 3지망 대학을 지원하시는 기본적인 사항으로 내신 성적에는 뭐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장점으로는 수학과 영어 내신을 1.25등급, 그 다음에 1.5등급으로 잘 유지를 해주셨고요. 단점을 든다라고 한다면 수학과 영어 내신 관리가 잘 된 반면 인문계에서 중요한 국어와 사회에 대한 성적도 좀 약간 좀 부족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좀 아울러 좀 아쉬운 거는 영어 내신을 1.0으로 맞출 수 있었을 텐데 영어 교육과나 아니면 외교관을 꿈꾸는 학생은 조금 좀 그 관리에 소홀하지 않나 좀 아쉬움이 나왔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모의고사 분석을 좀 한번 보겠습니다. 6월달 평가원 모의고사 국수 영사 등급 평균이 2.5등급입니다. 4월달 내신 4월달 모의고사에 비해서 한 0.5등급 정도 하락했다고 할 수 있는데요. 내신 성적인 1.88등급에 비해서는 좀 많이 부족하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1, 2, 3지망의 대학을 정시로 지원할 경우에는 최소한 20점 정도가 부족하지 않나라는 판단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모의고사 장점으로는 영어 성적은 크게 변동 없이 잘 유지를 해주고 있고요. 단점이자 또 보완할 점은 그 사탐 선택 과목이 아직 좀 결정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좀 학생한테 질문을 한 가지 하려고 하는데요. 그 사탐 선택이 된 건가요? 아니면 아직도 고민 중에 있으신 건가요? 지금은 확정했어요. 그 세계지리하고 윤리와 사상으로. 네. 윤리와 사상으로요? 네. 그래서 이제 성적이 많이 올라가셨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 생각으로는 그러니까 응시자가 많은 사탐을 선택하는 게 가장 일반적인 거니까요. 우리 학생이 결정을 잘 하신 것 같습니다. 네. 따라서 이제 기말고사가 끝나고 열심히 이제 사탐에 대해서 집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이 집중도가 높을 때이기 때문에 아마 암기라든지 기억이 잘 되실 겁니다. 잘 이 기간을 활용하셔가지고 많이 올리시기 바랍니다. 네. 장점이라고 한다면 이 비교과에서 장점이라고 한다면 본인의 진로를 1학년 때부터 잘 파악을 해서 영어라든지 아니면 어학 성적 이런 준비들을 꽤 잘 하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1학년, 2학년 때 지역 아동 학센터에서 봉사활동을 상당히 많이 하셨습니다. 지식 나눔으로 판단이 될 수 있는데요. 사범대학에 진학하는 데 도움이 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준비도 잘 해놓으셨고 또 아울러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영어교육과나 아니면 외교관을 지망한 학생답게 영어 원서도 꽤 많이 좀 읽으셨네요. 이것도 되게 좋게 평가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좀 됩니다. 약간 좀 부족한 점이라고 한다면 1학년, 2학년 방과 후 수업을 굉장히 많이 드셨습니다. 근데 본인이 장점인 영어 쪽으로 많이 드셨는데요. 이게 조금 사회나 국어 쪽을 많이 들으셔서 성적을 향상시켰으면 하는 좀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 회장 선거라든지 아니면 동아리 팀장 같은 거를 할 때 좀 지원해서 선거에 나와가지고 그런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마련해 보는 것도 좋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보완점이라고 한다면 이제 1학기가 이제 거의 다 끝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더 이상 어떤 활동을 추구하기는 조금 힘들겠지만 그 자기소개서에 그 리더십과 관련된 부분, 뭐 리더십이 꼭 회장, 부회장, 뭐 동아리의 대표를 했다 이것뿐만이 아니고 뭐 교과에서 조별 활동을 하는데 어떤 역할을 했다, 또 아니면 동아리 활동을 하는데 그 아까 학생이 말했던 영자 신문을 발행하는데 어떠한 역할을 했는가 이런 것들을 잘 풀어서 녹아내서 잘 써준다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우리 학생 어떻게 이렇게 다 했을까 싶을 정도로 네. 굉장히 방향성이 명확하고 또 진로에도 적합하게 준비를 잘 해온 것 같습니다. 자, 우리 학생 지금 일지망으로 고려대 희망하고 있는데요. 어느 정도 지금까지 준비가 됐을지 선생님께서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상담받고 달리자 고려대 100m 허들 달리기 출발해 보겠습니다. 상담받고 달리자! 자, 우리 학생 이제 달려가는데요. 영어 관련 활동이나 수상, 어학 성적 탁월하죠. 첫 번째 잘 넘겼습니다. 방과후 활동과 독서, 봉사 활동도 많이 했어요. 두 번째도 넘겼고요. 세 번째는 국어, 사회, 내신 관리, 또 수능 준비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넘질 못했습니다. 70m에서 멈춰섰네요. 예, 우리 학생을 지금 이제 학생의 준비 사항을 70m로 보셨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합격 가능성이 아니라 현재까지의 준비 상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태훈 선생님께서 70m를 주셨는데 그 이유와 네, 그 다음에 우리 학생이 어떤 전형을 우선적으로 해야 될지 우선순위를 매겨주시죠. 네네. 그 100m를 다 드리고 싶었는데 뭐 수학과 그 다음에 영어의 성적은 괜찮았는데 인문계에서 중요한 국어나 사회 성적 내신이 조금 좀 기대에 못 미쳐서 가지고 약간 좀 그 부분을 좀 감점을 했고요. 네. 그 다음에 리더십 부분도 좀 자기소개서에 넣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해줬으면 하는 좀 아쉬움이 남아서 70m로 제가 드렸습니다. 네, 자 그러면 어떤 전형이 적합할까요? 네네, 그럼 우리 학생한테 적합한 우선순위를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1순위는 학생부 종합전형이 되겠습니다. 준비된 사항도 많고 이미 다 마음이 정해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이 영어에 관련된 성적이라든지 활동을 활용해서 어학 특기자 전형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3순위 같은 경우에는 정시 전형이 되겠지만 약간 좀 불리할 것 같습니다. 네. 자, 학생부 종합 전형 1순위 그리고 특기자 전형 2순위로 진단을 해주셨는데 진단 네네. 이유도 좀 알아볼까요? 예. 1순위부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을 1순위로 드렸는데요. 그 내신 성적이 1.8로 잘 관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교내 영지화 신문반에서 활동하고 있었고 영어 말하기 대회, 뭐 어휘 어법 대회 이런 데서 많은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그 다음에 봉사활동에서도 꾸준하게 지역 아동센터에서 영어 학습을 학생들이 지도하는 그러한 모습을 2년 동안 잘 보여주고 있고 물론 지금 3학년 때도 좀 잘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영어로 된 원서 책을 이 분야 저 분야 좀 많이 읽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들 다 종합을 해보면 영어 교육에 관련된 그 목표가 또는 열정이 그 대단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을 1순위 줬고 근데 이 정치외교학과 위교관이 되기 위한 정치외교학과라고 한다면 준비된 사항이 전공과 관련된 사항이 좀 부족해서 이건 약간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순위는 어학 특기 전형을 했는데요. 교내 활동뿐만 아니고 교회 활동으로 영어와 관련된 거, 그 다음에 모의 유행 같은 활동도 많이 했습니다. 이런 걸 그 다음에 교회 영어상 같은 걸 고려한다면 어학 특기 전형도 충분히 지원하지 않을까. 더군다나 토익 성적 같은 것도 있고 잘 활용한다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걱정이 되는 건 뭐냐면 전국에 31개 외고가 있고 그 재학생들이 6,356명인 거를 고려하고 그 다음에 강남 지역에 있는 영어를 잘하는 학생들을 약간 고려한다면 이 학생들과 충분히 경쟁을 할 수 있다면 그 어학특기 전형 같은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한데 약간 걱정이 되는 건 영어 토익 900점이라는 게 아주 높은 성적은 아니라는 게 좀 마음에 좀 걸립니다. 그리고 영어 면접이라든지 영어 에세이를 보는 대학도 있기 때문에 이것도 좀 고려를 해서 지원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학생부 종합 전형보다는 약간 좀 불리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그다음에 3순위는 정시 전형을 했는데요. 이 경우에는 목표 대역을 좀 낮추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든다면 그 6월달 모의고사 원점 수의 총합으로 본다면 뭐 고려대학교 영어교육 같은 경우는 한 390점 정도 이상은 돼야 되지 않을까. 그 다음에 이화여대 영어교육과 같은 경우는 한 380대 초반. 그 다음에 한국교원대 영어교육과라고 한다면 한 370대 후반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350점대 후반이어서 한 20점 이상을 더 올려야지 정시에서 경쟁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우리 학생에게 이제 학생부 영어를 잘하는 걸 잘 활용해서
학생부 종합전형과 특기자 네네. 전형을 좀 말씀해 주셨는데요. 우리 학생이 지금 희망하고 있는 대학이 일지망의 고려대학교입니다. 고려대학교의 특징과 네네. 도전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예. 이 학생의 일지망 대학이 고려대학교 국제인재 전형입니다. 특기자 전형입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이 아니고. 그래서 1단계에서는 영어 교과를 지원했는데 12명을 모집합니다. 꽤 많은 인원수입니다. 1단계 서류 100%고 2단계에서는 1단계 성적 70%, 면접을 30% 합니다. 수능 최저 학력 기준도 없고요. 그래서 서류에서는 추천서가 없습니다. 그리고 활동 증빙 서류를 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어 성적도 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류 평가는 뭐냐면 제1순위가 외국어 역량입니다. 영어 성적을 제일 많이 보겠다는 거죠. 둘째가 고교 성적입니다. 그 다음에 재학 중 활동과 그 다음에 지원자의 서류를 다 평가하겠다는 거고, 면접이 영어가 아니고 한글입니다. 우리나라 말입니다. 그리고 2인 이상의 면접위원이 글로벌 리더라는 얘기는 영어를 많이 보겠다는 얘기겠죠. 이제 그 다음에 고려대학교 인재상, 선공후사가 되겠습니다. 이런 거를 심층적으로 면담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도전 가능성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합격 가능성은 약 한 70% 정도로 보고 있는데요. 그 영어와 관련해서 고등학교 때 활동한 내용이 많고, 그 다음에 내신 성적도 적절합니다. 다만 걱정이 되는 게 토익 성적이 좀 부족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그리고 작년도 경쟁률이 6.91대 1이었습니다. 그리고 학교자 중에는 내신 2.55 등급인 학생이 합격한 사례도 있습니다. 충분히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 토익 성적과 면접이 당락을 갈 것 같습니다. 네. 자,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전형에 대해서 특징을 좀 살펴봤고요. 우리 학생 앞에서 또 궁금하다고 했던 점이 자기소개서에서 교내 활동으로 네네네. 중심을 쓰는 게 좋을까, 아니면 학교장 추천을 받은 교회 활동을 중심으로 쓰는 게 좋을까. 워낙 이제 둘 다 많으니까요. 네네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거를 두 개로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인 경우에는 교내 활동을 쓰는 게 맞고, 그 다음에 아까 고대 같은 특기자 전형을 할 경우에는 외부 활동과 영어 성적을 쓰는 게 좋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교내 활동 위주 써야 되는 첫 번째 이유는 그 입학사정관에게 학교 생활을 소홀히 하고 외부 대외 활동만 했다라는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기 때문에 대외 활동은 별로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학생부 종합전형은 생기부만 반영하기 때문에 그 외부 활동한 거를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외부 활동은 왜냐하면 학생부에 기록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네. 따라서 학생부 종합전형을 쓸 경우에는 교내 활동 위주로 쓰는 것이 정석입니다. 하지만 특기전형을 쓸 경우에는 아까 고대에서도 요구한 게 그 활동 내역 증빙 서류도 인정을 해줍니다. 이런 걸 쓸 수 있기 때문에 대외 활동한 건 거기다 쓰면 되거든요. 어떻게 대외 활동한 거라든지 외국어 성적도 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외국어 성적 쓰는 것도 있고, 조심할 게 그 외국어 성적을 갖다가 학생부 종합전형에 쓰시면 안 됩니다. 이 경우에는 네. 0점 처리가 되기 때문에 요거는 반드시 주의를 좀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입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때는 좀 주의를 해야 된다는 점까지 네네네. 말씀을 해주셨고요. 특기자 전형도 우리 학생 고려를 하고 있어요. 근데 앞에서도 저희가 좀 살펴보긴 했는데 걱정되는 부분도 좀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도 좀 조언을 해주실까요? 네네. 일반고라고 해서 영어 특기자 전형에 분리할 건 없습니다. 내신 2.5등급인 학생이 고려대학교, 연세대학교에 지원하는 것도 제가 한번 지도를 해준 적도 있고요. 내신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때에는 외국어 성적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국에 31개 외고와 한 3,600명 정도의 학생들과 경쟁을 해야 된다는 점이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있으시면 지원을 하시면 되는데, 이 문제가 되는 게 토익이 지금 900점인데 그 연대나 고대 또는 상위권 대학에 지원하는 학생 같은 경우에는 뭐 토익 같은 경우에도 한 960점대 이상, 토플로 친다면 한 토플 IB도 지나면 116, 117 정도 이상 되는 학생들이 내신은 좀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그런 외국어 능력을 인정받아서 합격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조금 그 부분이 조금 걱정이 되긴 하지만 지원은 충분히 하실 수 있고 불리한 점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영어를 살리기 위해서는 이제 종합전형에서는 외부상을 못 쓰고 외부 성적을 못 쓰고 이제 특기자전형에서 쓴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예, 우리 학생이 지금 취약한 부분이 그 국어하고 사회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학습 컨설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사전에 주신 자료를 보니까 국어 뒤쪽 부분, 문학 쪽에서 많이 틀렸습니다.
이 경우는 해결책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시간이 부족해서 못 푼 경우일 경우에는 거꾸로 한번 뒤쪽부터 한번 풀어보도록 하십시오. 그러면은 어려운 문제들에 대해서 초반에 생각할 시간이 갔기 때문에 왜냐면 앞부분은 쉬우니까요. 성적이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문학에 대한 연습이 부족한 경우가 되겠는데요. 이 경우에는 1, 2학년 때 배운 교과서나 아니면 노트, 교재들을 빠른 시간에 다시 복습하고 암기를 해야 됩니다. 뭐 문학이라고 해서 암기가 필요 없는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학 관련 문제집을 또는 뭐 EBS 연관 교재를 열심히 풀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으로는 사회탐구를 한번 보겠습니다. 사회탐구는 얼른 과목을 결정하셔야겠죠? 결정하셨다고 하니까 이런 방학 때 집중해서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3학년 때 배우고 있는 과목을 시험 볼 경우에는 수업에 집중하면서 열심히 반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직 진도가 다 안 나왔을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1학년, 2학년 때 배웠던 과목인데 지금 하고 있는 거다라고 한다면 그때 1학년 때 배웠지만 2학년 때 안 배워서 잊어버린 내용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반복, 숙달하는 연습이 좀 많이 필요하고 응용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네. 간단한 해결책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국어와 사탐에 대해서 좀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희망대학 외에 또 추천해 주실 만한 대학은 어디가 있을까요? 네네. 그 영어 교육과 쪽으로 알아봤는데요. 첫 번째로는 한국외국어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영어 교육과에 8명을 뽑고요. 1단계에는 3배수로 서류 100%, 그 다음에 2단계에서는 서류 70, 그 다음에 면접 30 이렇게 보겠습니다. 수능 최저는 없고요. 학생부와 자기소개서만 있으면 됩니다. 추천서가 필요가 없습니다. 서류는 생활기록부, 자기소개서를 갖다가 평가합니다. 면접은 인적성 면접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내용을 물어보는 게 아니고 자기 서류에 나와 있는 내용과 인성, 그 다음에 전공과 관련된 거 약간은 물어보게 되는 겁니다. 네. 내신도 적절하고 그 다음에 언어와 관련해서 고등학교 때 활동한 내용들이 많고 따라서 합격 가능성은 약 80% 정도 보고 있고 적정한 지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작년도의 경쟁률은 17.13대 1이었고요. 합격자의 경우에 내신이 2.06 또는 2.55인 학생들이 합격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충분히 내신도 괜찮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두 번째를 한번 보겠습니다. 한양대 학생부 종합전형인데요. 굉장히 파격적이죠. 그 학생부 종합 100%로 합니다. 수능 최저도 없고요. 그 다음에 자기소개서도 없고 추천서도 없고 면접도 없습니다. 네. 학교 생활기록부만 그 전산으로 가면 판단이 되는 겁니다. 학생 생활기록은 뭘 보냐 하면 수상 경력, 창의적 체험 활동, 성적을 보는 게 아니고 성적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그 성적표 밑에 기록되어 있는 성적 밑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본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 이 네 가지를 본다고 합니다. 면접도 없고 그다음에 내신도 적절하고 그래서 합격 가능성이 약 80% 정도 그로 생각을 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22.86대 1이었는데요. 내신이 2.05라든지 3.11인 등급인 학생들이 합격한 사례들도 있는 걸로 봐서 뭐 약간 안전 지원 정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 있습니다. 네. 자, 추천 대학까지 다 들어봤습니다. 오늘 상담 다 들어봤는데 어땠어요? 제가 원래 갈 수 있는 대학교나 전형이 좀 불확실해서 걱정이 좀 많았었는데 네. 이제 오늘 상담하니까 좀 길을 좀 잡은 것 같아서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아유, 네, 다행입니다. 지금까지도 우리 학생 너무너무 잘해왔는데요. 조금만 더 보완해서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선생님께서 상담해 주신 내용은 저희가 또 이메일로 보내드릴게요. 열심히 하시고요.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학생에 대한 합격 로드맵 정재원 선생님과 정리해 보겠습니다. 영어교사나 외교관을 희망하는 고3 학생의 합격 로드맵입니다. 4개 맞는 전형은 1순위 학생부 종합전형, 2순위 어학특기자 전형, 3순위 정시 전형입니다. 우리 학생이 보완할 점은 현재 인문계임에도 불구하고 약간 낮은 국어와 사탐 성적을 보완하시고요. 어학특기자를 고려한다면 공인어학 성적도 향상시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추천 전형으로는 한국외대 영어교육과 학생부 종합전형, 한양대 영어교육과 학생부 종합전형을 추천합니다. 자, 오늘도 2명의 학생에 대해서 진학 상담을 함께 했습니다. 소중한 상담을 함께 해주신 이정수 선생님, 김태용 선생님, 그리고 결정적 코치이신 정재원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내일은 최영 선생님께서 2016학년도 수능 대비 과학탐구 영역 생명과학에 대해서 특강을 해주시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